선거 조작과 관련해서 저는 선거 조작 문제를 또 파헤치고 또 선거제도, 사전선거제도가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발 좀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 과연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힐 부분들은 끝까지 밝히고 개혁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정치 일정들을 포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숫자는 맞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이거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인데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울컥하네. 민주주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거는 저희 주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그런 기계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뭐 우리 집에 뭐 하나 사사로이 쓰는 그런 세탁기 같은 그런 전자제품도 아니고 저런 기계를 갖다가 쓴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240기가 넘. 선거는 끝났지만은 더 플랜의 K 값은 남았거든요. 예. 짧게 정리를 하자면 K는 1이어야 한다. 후보자가 5명이어서 그럴까? 혹은 투표 용지가 달라서 그럴까? 혹은 개표 시스템이 그때하고 똑같지는 않았거든요. 달라서 그럴까? 몰라요. 모르지만 적어도 노인이 손 떨려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은 18대는 아니고 그럼 19대 분명히 1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인데 왜 아니었을까는 앞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 통계학자들이 계속해서 추적해 갈 겁니다. 대선 즈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끝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역대 정부마다 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로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에 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에 공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임 대통령으로서 함께 모시고 함께 기념할 것입니다. 사실 네, 수요일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은 부정선거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니 누구보다도 사실은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강한 애착과 그렇죠. 민주화 투쟁 자체가 네, 사실은 그럼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고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87년. 그러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참정권을 군부 정권이 찬탈하고 네. 그것을 다시 국민의 권리로 되찾아오는 과정이 민주화 투쟁이었고요. 네.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벌인 거니까 민주화운동 진영에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재명 정부의 활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듯이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공동체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잖아요. 선거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오면 국민의 선택을 뭐든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진영이 다른 진영에 비해서 국민적 지지를 덜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은 것인데 네. 그거를 부정 때문이다라고 해버리면 네. 그 미신의 프레임에 빠져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게 간명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 지금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예. 소송도 많이 진행됐고. 확인을 했습니까? 그럼요. 대법원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번 했죠. 그걸 모르나요?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리고 다시는 또 얘기가 없어요. 또 아니, 그 대법원 판단에 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넘어가 버리고 또 계속 하는 거죠. 뭐 시기마다 부정선거론을 이쪽 저쪽에서 꺼내는 건데 일종의 음모론자들이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다른 면에서 황교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국민들이 힘들었어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불렀고 그렇죠. 청년들이. 젊은이들의 그 좌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서울시장 시절에 뭐 버스 중앙차로제라든지 청계천 뭐 꼭 잘한 건지 아닌지 평가는 다릅니다만 구체적인 실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계열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렇죠. 압도적 표차로 진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시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만 당내에서 친박이니 친이니 하면서 치열한 권력 투쟁도 했고 네. 예선도 좀 본격적으로 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성이라든지 그걸 시대 정신으로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그쪽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썩어버리고 나중에 탄핵까지 당하고 말지만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그동안의 리더들 생각해 보세요. 김한길,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유, 갑갑하죠. 기회주의적이고 마침내 윤석열을 품에 안긴 사람들이잖아요. 김문수 지지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얼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를 통해서 대열을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신뢰를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좀 부족했던 거죠. 네. 이명박 박근혜 때. 그러니까 부족한 결과로 선거하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거를 성찰로 이어가지 않고 음모론을 통해서 부정선거론을 원래 들고 우리가 나오는 거. 이겼는데 네네. 이 선거 관리하는 쪽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쇼까지 보여주면서 그럼 굉장히 악질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논의나 다른 발전을 다 막게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졌는데 그럼 더 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김어준 총수가 부정선거론자기보다는 네. 그때 이제 국민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민주 진영에 이제 속한 시민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의 응어리, 분노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적셔줄까? 그들의 판단이 분노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줄까? 그걸 골몰하다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고 사실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을 그때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닌가.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럼 저때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좀 잘못했다, 오버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침몰 원인 네. 그 이제 그 닻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고의로 침몰시켰다. 이게 이제 그 김어준 총수 쪽 주장 아닙니까?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나의 미디어니까. 네. 그런데 그 의혹 제기가 엉뚱하거나 잘못됐어요. 예. 그럼 확인이 돼요. 예.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제기한 의혹은 이런 의도였지만 결국 잘못인 게 판명되니까 됐으니까 죄송하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사회적 하라고, 발언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 최승호 PD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아무런 오류가 없는 분이네요. 예. 사람 중에 오류가 없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나중에 다 사실로 드러날 거야 이 여지를 남겨놓고 아니 황우석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내가 비난을 다 안고 가겠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의 영향력이 민주 진영 안에서 강력하다는 점은 참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김용민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게. 예. 그런 애쓰십니다. 아이고. 아니 네. 뭐 제가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칭찬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여전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넌 왜 김어준 편이 아니냐, 왜 갈라치기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자, 한결같이 김어준 편이 되면 네. 다음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지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정합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풍부함을 보여줘야 돼요. 예. 이현주 의원 과거 발언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를 삼잖아요. 좋습니다.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네, 저는 그런 거예요. 이현주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냐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예. 헤어스타일도 막 급격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랬어요. 그 예.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해서 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다 모셔다가 원팀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신용환이라고 예. 그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어제 지금 김용민 TV도 출연하셨습니다. 네네, 최근까지. 지금 충북지사. 충북지사 아주 유력 후보가 됐는데 네. 이분도 사실은 저쪽 사람이었잖아요. 전형적으로 박근혜 그럼요. 때 무슨 위원장 장관급 위원장도 하고 윤석열 캠프에 있었어요.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의 오류였다, 난 잘못했다라고 성찰하면서 민주진영에서 힘을 보태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를테면 울산의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보훈부 장관 권오을 의원도 그렇고요. 네. 다 한나라당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운동장 넓게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뭐 성격도 화끈하고 그래서 네. 저쪽에서 활약할 때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헤어스타일도 그렇지만 화끈하게 활동했던 이제 거거든요. 헤어스타일 하면 이제 박근혜를 닮은 헤어스타일. 네, 아이로 삭발도 하시고 뭐 그러셨잖아요. 예. 네, 박근혜는 삭발은 안 했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왜 지금 문제 삼을까 새삼스럽게 이현주 씨가 뭐 그런 얘기했다는 건 다 아는 얘기고 아니 거기 가서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그쪽에 입맛에 맞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정치가 그래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쟁점화되는 구조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뭐냐 합당 논란 과정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의 활약이 대단했거든요. 네. 맹렬했죠. 그게 네.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현주를 좀 긁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 해서 과거에 박제됐던 걸 찾아다가 이제 긁는 건데. 이건 비열한 짓입니다. 네, 비열한 이거는 짓이에요, 온당하지 이거는.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회 합당 과정에서의 활약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로 보여요. 누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사람들이 합당 과정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보시면 겹쳐 보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